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지만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워하는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남성 건강, 특히 발기부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만 못한 성기능, 지속력 저하 또는 배뇨 문제 등 말이죠. 이런 문제들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지만 많은 경우 적절한 운동과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발기부전, 부끄러운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발기부전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이 문제로 고민하시지만 병원을 찾기를 꺼려하십니다. 하지만 발기부전은 결코 부끄러운 문제가 아닙니다. 통계를 보면 40대 남성의 약 40%, 50대의 50%, 60대의 60% 정도가 어느 정도의 발기부전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겪는 흔한 문제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발기부전이 단순히 성생활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발기부전은 심혈관 질환의 조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발기는 혈관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발기부전이 있다면 전반적인 혈관 건강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발기부전 증상이 있다면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발기부전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크게 신체적 원인과 심리적 원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신체적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혈관 질환입니다. 발기는 음경으로의 혈류 증가로 이루어지는데 동맥경화나 고혈압 등으로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충분한 혈류가 공급되지 않아 발기부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은 혈관과 신경 모두에 손상을 줄 수 있어 발기부전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일반인보다 발기부전 발생률이 2배에서 3배 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셋째, 신경계 문제입니다. 척추 손상, 다발성 경화증, 파킨슨병 등 신경계 질환도 발기부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넷째, 호르몬 불균형입니다. 특히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으면 성욕 감소와 함께 발기부전이 올 수 있습니다. 다섯째, 약물의 부작용입니다. 일부 고혈압 약, 항우울제, 항히스타민제 등이 발기부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원인으로는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관계 문제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젊은 연령층의 발기부전은 심리적 원인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성과에 대한 압박감이나 불안이 오히려 발기를 방해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이죠. 많은 경우 이러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으로 인한 신체적 문제가 시작되면 이것이 심리적 불안으로 이어지고 이 불안이 다시 증상을 악화시키는 시기입니다. 발기부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활 습관을 점검해야 합니다.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생활 습관 개선 없이는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발기부전 개선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킵니다. 일주일에 최소 150분, 하루로 치면 약 30분 정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이 권장됩니다. 빠르게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좋은 예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발기부전 발생률이 30% 낮다고 합니다. 또한 이미 발기부전이 있는 경우에도 운동을 시작하면 증상이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지중해식 식단, 즉 과일, 채소, 통곡물, 생선, 올리브오일, 견과류를 많이 섭취하는 식단이 발기부전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가공식품, 붉은 고기,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면 발기부전 위험이 증가합니다. 체중 관리 역시 필수적입니다. 비만은 발기부전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비만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추고 염증을 증가시키며 혈관 건강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체질량 지수를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발기부전을 상당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흡연은 발기부전의 강력한 위험 요인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류를 방해합니다. 금연만으로도 발기 기능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금연 후 6개월 이내에 발기 기능이 개선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과도한 음주도 피해야 합니다. 적당한 음주는 긴장을 풀어주고 때로는 성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과도한 음주는 발기를 방해하고 장기적으로는 신경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 성호르몬 생산을 방해합니다. 명상, 요가, 심호흡,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도 필수입니다. 수면 부족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추고 전반적인 성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질 좋은 수면을 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골반저 근육 운동, 일명 케겔 운동은 수술이나 약물 없이도 남성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운동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이며 꾸준히 실천하면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골반저 근육 운동에 대해 A부터 G까지 아주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반저 근육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 존재조차 잘 모르는 근육입니다. 골반저 근육은 골반의 바닥을 이루는 근육군으로 마치 그물망이나 해먹처럼 골반 아래쪽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근육들은 방광, 직장, 그리고 남성의 경우 전립선과 성기를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골반저 근육은 여러 개의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치골미골근입니다. 이것은 골반저 근육 중 가장 큰 근육으로 앞쪽의 치골에서 뒤쪽의 미골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이 근육은 방광과 직장을 지지하는 주요 역할을 합니다. 둘째, 항문거근입니다. 이름 그대로 항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으로 배변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셋째, 구해면체근과 좌골해면체근입니다. 이 근육들은 남성의 발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근육들입니다. 특히 좌골해면체근은 발기 시 음경기저부를 압박하여 정맥 혈류를 차단함으로써 발기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넷째, 요도괄약근입니다. 요도를 둘러싸고 있으며 배뇨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골반저 근육들이 제 기능을 하려면 적절한 근력과 지구력, 그리고 협응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거나 운동 부족, 비만, 만성 변비, 만성 기침 등으로 인해 이 근육들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골반저 근육이 약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배뇨 조절 문제, 배변 조절 문제, 골반통, 그리고 성기능 저하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골반저 근육이 약해지면 발기 강도가 떨어지고 발기 유지가 어려워지며 조루나 지루 같은 사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르가즘의 강도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골반저 근육은 다른 근육들과 마찬가지로 운동을 통해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법이 바로 케겔 운동입니다. 케겔 운동은 1940년대에 미국의 산부인과 의사인 아놀드 케겔 박사가 개발했습니다. 원래는 출산 후 여성들의 요실금을 치료하기 위해 고안된 운동이었지만 이후 남성에게도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케겔 박사는 골반저 근육을 강화하면 요실금뿐만 아니라 성기능도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환자들에게 골반저 근육을 의식적으로 수축하고 이완하는 운동을 가르쳤고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이후 수많은 연구들이 케겔 운동의 효과를 검증했습니다. 특히 남성의 발기부전과 조루 치료에 대한 연구들이 주목할 만합니다. 2005년 영국 브리스톨 대학교에서 수행된 연구에서는 발기부전을 겪는 남성 55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골반저 근육 운동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40%의 남성이 정상적인 발기 기능을 회복했고 추가로 35.5%는 발기 기능이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2014년 발표된 한 체계적 문헌고찰에서는 골반저 근육 운동이 조루 치료에도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연구 참여자들의 평균 사정 시간이 운동 전 31.7초에서 운동 후 146.2초로 약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골반저 근육 운동이 전립선 절제술 후 요실금 회복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는 골반저 근육 운동이 배뇨, 조절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왜 골반저 근육 운동이 이렇게 효과적인 것일까요?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발기는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동맥을 통해 음경으로 혈액이 유입되는 단계이고, 두 번째는 정맥을 압박하여 혈액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는 단계입니다. 골반저 근육, 특히 좌골의 면체근은 이 두 번째 단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이 수축하면 음경 기저부의 정맥을 압박하여 혈액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동시에 음경 내부의 압력을 높여 더 단단한 발기를 만듭니다. 골반저 근육이 약하면 정맥 압박이 충분하지 않아 혈액이 계속 빠져나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발기가 약해지거나 유지되지 않습니다. 골반저 근육 운동은 이 근육을 강화하여 정맥 압박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골반저 근육 운동은 골반 부위의 전반적인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과정에서 펌프 작용이 일어나 혈류가 증가하는 것이죠. 이는 음경 조직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사정 조절과 관련해서는 구해면체근과 요도괄약근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들을 강화하고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면 사정 반사를 더 잘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케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근육을 찾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된 근육을 사용하여 운동하고 계신데, 이렇게 되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골반저 근육을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은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멈춰보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근육이 바로 골반저 근육입니다. 소변 줄기를 멈출 때 복부나 엉덩이에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골반 바닥 쪽에서 위로 끌어올리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다만 이 방법은 근육을 찾을 때만 사용하시고, 실제로 배뇨 중에 반복적으로 멈추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아 요로 감염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항문을 조이는 것입니다. 배변을 참을 때 사용하는 근육을 수축시켜 보세요. 이때도 골반저 근육이 사용됩니다. 마치 항문을 몸속으로 끌어당기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고환을 위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환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골반저 근육의 작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회음부, 즉 음낭과 항문 사이의 부위를 위로 끌어올리는 느낌으로 수축하는 것입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느낌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음경이 살짝 위로 들리는 느낌. 둘째, 고환이 약간 위로 당겨지는 느낌. 셋째, 항문이 몸속으로 들어가는 느낌. 넷째, 회음부가 위로 끌어올려지는 느낌. 중요한 것은 이 운동을 할 때 복부, 엉덩이, 허벅지 근육은 이완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로 이 근육들에 힘을 주는데, 그러면 골반저 근육에 제대로 집중할 수 없습니다. 올바르게 운동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손을 배에, 다른 한 손을 엉덩이에 대고 운동해 보세요. 배나 엉덩이가 단단해지거나 움직인다면 잘못된 근육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호흡을 멈추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힘을 주면서 무의식적으로 호흡을 멈추는데, 이렇게 되면 복압이 증가하여 골반저 근육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정확한 근육을 찾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며칠간 연습하다 보면 점점 감각이 생기고 어떤 근육을 사용해야 하는지 더 명확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제 골반저 근육을 찾았으니 본격적으로 운동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케겔 운동은 매우 간단하지만 정확하게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케겔 운동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편안한 자세를 취합니다. 처음에는 누워서 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무릎을 세우고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놓습니다. 둘째, 골반저 근육을 수축시킵니다. 앞서 배운 방법으로 근육을 조입니다. 이때 회음부를 위로 끌어올린다는 느낌으로 합니다. 셋째, 수축 상태를 유지합니다. 초보자는 3초 정도, 익숙해지면 5초에서 10초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넷째, 천천히 이완합니다. 수축했던 시간만큼 또는 그보다 조금 더 길게 이완 상태를 유지합니다. 다섯째,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한 세트에 10회 정도 반복하고 하루에 3세트 정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주차에서 2주차 3초 수축, 3초 이완, 10회 반복, 하루 3세트. 3주차에서 4주차 5초 수축, 5초 이완, 10회 반복, 하루 3세트. 5주차 이후 8초에서 10초 수축, 8초에서 10초 이완, 10회에서 15회 반복, 하루 3세트. 처음부터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골반저 근육도 다른 근육과 마찬가지로 과도하게 사용하면 피로해지고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할 때 주의할 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대 강도로 수축하려고 하지 마세요. 70%에서 80% 정도의 강도로 수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너무 강하게 수축하면 다른 근육들도 함께 긴장하게 됩니다. 둘째, 수축과 이완을 명확하게 구분하세요. 이완 단계에서는 완전히 힘을 빼야 합니다. 이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근육이 회복할 시간이 없어 효과가 떨어집니다. 셋째, 규칙적으로 하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 많이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마치 이를 닦듯이 일상의 루틴으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인내심을 가지세요. 효과를 보기까지는 보통 4주에서 6주 정도 걸립니다. 어떤 분들은 더 빨리 효과를 느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방광을 비운 상태에서 운동하세요. 방광이 가득 찬 상태에서 운동하면 불편할 뿐만 아니라 골반저 근육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여섯째, 포기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어렵고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기본 케겔 운동에 익숙해지면 여러 가지 변형 운동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형 운동들은 근육에 다양한 자극을 주어 더 효과적으로 근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변형은 빠른 수축 운동입니다. 이것은 근육의 순발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1초 수축, 1초 이완을 빠르게 반복합니다. 10회에서 20회 정도 반복하고 이것을 한 세트로 합니다. 이 운동은 특히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또는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요실금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사정 조절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형은 계단식 수축 운동입니다. 이것은 골반저 근육을 3단계 또는 4단계로 나누어 점진적으로 수축시키는 것입니다. 먼저 30% 정도의 힘으로 수축하고 2초 유지합니다. 그 다음 60%로 수축하고 2초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80%에서 90%로 수축하고 2초에서 3초 유지합니다. 그런 다음 반대로 단계적으로 이완합니다. 이 운동은 근육의 다양한 부분을 자극하고 미세한 조절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익숙해지면 골반저 근육을 더 정교하게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변형은 유지 운동입니다. 가능한 한 오래 수축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10초 정도에서 시작하여 점차 30초, 1분까지 늘려갑니다. 이 운동은 근지구력을 향상시킵니다. 네 번째 변형은 자세를 바꾸면서 하는 운동입니다. 누운 자세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서서, 심지어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자세에 따라 중력의 영향이 달라지므로 근육에 다른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앉은 자세에서는 의자에 편안히 앉아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습니다. 등은 곧게 펴고 어깨는 이완합니다. 이 자세에서 케겔 운동을 실시합니다. 선 자세에서는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섭니다. 무릎은 살짝 굽히고 골반은 중립 위치를 유지합니다. 이 자세는 가장 어렵지만 일상생활에서의 골반저 근육 사용과 가장 유사하므로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변형은 다른 운동과 결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쿼트를 하면서 일어설 때 골반저 근육을 수축시키는 것입니다. 또는 플랭크 자세를 유지하면서 케겔 운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섯 번째 변형은 호흡과 연계하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골반저 근육을 이완하고 숨을 내쉴 때 수축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호흡근과 골반저 근육의 협응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변형은 발기 상태에서 하는 운동입니다. 발기했을 때 음경을 위아래로 움직이려고 노력해보세요.
이것은 좌골의 면체근을 직접적으로 단련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발기 시 음경이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케겔 운동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장비나 공간이 필요 없습니다. 이 점을 활용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운동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활용해 보세요. 지하철이나 버스에 앉아 있을 때 또는 운전 중 신호 대기할 때 케겔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입니다. 사무실에서 컴퓨터 작업을 할 때도 좋은 기회입니다. 1시간에 한 번씩 케겔 운동으로 휴식을 취하면 오래 앉아 있는 것으로 인한 골반 부위의 혈액순환 저하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할 때를 루틴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마다 한 세트씩 실시한다면 하루에 여러 번 자연스럽게 운동하게 됩니다.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도 할 수 있습니다. 광고 시간이나 로딩 시간을 활용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활동이나 시간과 연결지어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한 후, 점심 식사 후, 저녁에 샤워하기 전 등 정해진 시간에 하면 잊어버리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알림을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에 3번 정도 알림을 설정해두면 잊지 않고 운동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케겔 운동을 도와주는 앱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운동 일지를 작성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매일 운동한 시간과 횟수를 기록하면 동기부여가 되고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도 알 수 있습니다. 케겔 운동을 꾸준히 하면 어떤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개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변화는 발기 강도의 증가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4주에서 8주 정도 운동한 후 발기가 더 단단해졌다고 보고합니다. 이것은 골반저 근육이 강화되어 정맥 압박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발기 유지 시간도 늘어납니다. 예전에는 발기를 유지하기 어려웠던 분들이 운동 후에는 훨씬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성생활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발기 각도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발기 각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골반저 근육 운동으로 이를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정 조절 능력이 향상됩니다. 조루로 고민하시던 분들이 운동 후 사정 시간이 몇 배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골반저 근육을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면서 사정 반사를 더 잘 통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르가즘의 강도가 증가합니다. 골반저 근육이 강해지면 사정시 근육의 수축이 더 강력해지고 이것이 더 강렬한 오르가즘으로 이어집니다. 배뇨 조절이 개선됩니다. 밤에 자주 화장실에 가거나 소변을 참기 어렵거나 소변을 본 후에도 시원하지 않은 증상들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골반 부위의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이것은 음경 조직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장기적으로 발기부전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신감이 증가합니다. 성기능이 개선되면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향상됩니다. 이것은 다시 성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을 만듭니다. 전립선 건강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골반저 근육 운동은 전립선 주변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전립선염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실금 예방 및 개선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전립선 수술 후 요실금이 생긴 경우 케겔 운동이 회복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케겔 운동을 하시지만 안타깝게도 잘못된 방법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한 실수들을 알아보고 이를 피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잘못된 근육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부, 엉덩이, 허벅지 근육을 함께 사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골반저 근육에 제대로 집중할 수 없고 효과도 떨어집니다. 운동할 때 배, 엉덩이, 허벅지가 긴장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너무 강하게 수축하는 것입니다. 최대 강도로 수축하면 오히려 다른 근육들도 함께 긴장하게 됩니다. 70%에서 80% 정도의 적당한 강도로 수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호흡을 멈추는 것입니다. 수축할 때 무의식적으로 숨을 참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복압이 증가하여 골반저 근육에 부담을 줍니다. 자연스럽게 호흡을 계속하면서 운동해야 합니다. 네 번째 실수는
충분히 이완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축만큼 이완도 중요합니다. 이완 단계에서 근육이 완전히 회복되어야 다음 수축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수축한 시간만큼 또는 그보다 더 길게 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너무 많이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할수록 빨리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여 하루에 수백 회씩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적절한 휴식 없이 과도하게 운동하면 근육이 피로해지고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실수는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며칠 열심히 하다가 잊어버리고 다시 생각나면 하는 식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실수는 너무 빨리 포기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하고 효과가 없다며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케겔 운동의 효과는 보통 4주에서 6주 정도 지나야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실수는 배뇨 중에 반복적으로 멈추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근육을 찾을 때만 사용해야 하고 실제 운동으로 하면 방광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실수는 자세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구부정한 자세나 잘못된 자세에서 운동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 번째 실수는 다양성이 없는 것입니다. 항상 같은 방식으로만 운동하면 근육이 적응하여 발전이 더뎌질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다양한 변형 운동들을 활용하여 근육에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케겔 운동만으로도 효과적이지만 다른 방법들과 함께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첫째, 유산소 운동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의 유산소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전반적인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이것은 발기부전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둘째, 요가나 스트레칭입니다. 특히 골반 부위의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동작들이 좋습니다. 고양이 자세, 비둘기 자세, 나비 자세 등이 골반 부위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셋째, 스쿼트와 같은 하체 운동입니다. 스쿼트는 골반 주변 근육들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깊은 스쿼트는 특히 골반저 근육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복부 심부근 강화 운동입니다. 복횡근과 같은 심부 복근은 골반저 근육과 연결되어 함께 작용합니다. 플랭크, 데드버그 등의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명상과 마음챙김입니다. 스트레스는 발기부전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명상과 마음챙김 연습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신을 이완시킵니다. 하루 10분에서 20분 정도의 명상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섯째, 적절한 영양 섭취입니다. 특정 영양소들이 성기능과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아르기닌이 풍부한 견과류, 아연이 풍부한 굴,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항산화제가 풍부한 베리류 등이 좋습니다. 일곱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 중에 테스토스테론이 생산되고 신체가 회복됩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질 좋은 수면은 성기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여덟째, 파트너와의 소통입니다. 성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트너와 솔직하게 대화하고 서로의 필요와 기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케겔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파트너와 공유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홉째, 정기적인 건강 검진입니다. 발기부전은 다른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을 체크하고 필요하다면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째,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와 과도한 음주는 발기부전의 주요 위험 요인입니다. 케겔 운동을 시작하는 것을 계기로 이러한 나쁜 습관들도 함께 개선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케겔 운동은 모든 나이대의 남성에게 유익하지만 나이에 따라 조금씩 다른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대에서 30대 남성의 경우 이 시기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젊을 때부터 골반저 근육을 강화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좋은 성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로 문제가 있는 경우 케겔 운동이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 나이대는 근육의 회복력이 좋으므로 조금 더 강도 높은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변형 운동들을 시도해보고 다른 운동들과 결합하는 것도 좋습니다. 40대에서 50대 남성의 경우 이 시기부터 발기부전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케겔 운동은 이러한 변화를 늦추거나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전립선 건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시기인데 케겔 운동이 전립선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나이대는 기본 운동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건강 관리와 함께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0대 이상 남성의 경우 이 시기에는 발기부전이 더 흔해지지만 케겔 운동으로 여전히 개선이 가능합니다. 또한 요실금 예방과 관리에도 케겔 운동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나이대는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짧은 시간의 수축부터 시작하여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전립선 수술을 받은 남성의 경우 수술 후 요실금이 흔히 발생하는데 케겔 운동이 회복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보통 수술 전부터 운동을 시작하고 수술 후에도 계속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케겔 운동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만능은 아닙니다. 모든 발기부전이 케겔 운동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각한 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 케겔 운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약물 치료나 다른 의학적 개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호르몬 불균형이 원인인 경우 호르몬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케겔 운동은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신경 손상이 있는 경우 운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리적 문제가 주요 원인인 경우 상담이나 심리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케겔 운동은 자신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심리적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해야 합니다. 첫째, 갑작스러운 발기부전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발기부전과 함께 가슴 통증, 호흡 곤란 등 다른 증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셋째, 6주 이상 케겔 운동을 꾸준히 했는데도 전혀 개선이 없는 경우입니다. 넷째, 운동 중이나 운동 후에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배뇨 문제나 혈뇨 등 다른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나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골반저 근육을 정확하게 찾고 올바르게 운동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바이오 피드백 장비를 사용하여 근육 수축을 시각화하고 정확도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비뇨의학과 전문의는 발기부전의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고 케겔 운동과 함께 필요한 다른 치료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케겔 운동은 일시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장기적인 건강 관리의 일부로 봐야 합니다. 일단 증상이 개선되었다고 해서 운동을 중단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근육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케겔 운동을 평생의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몇 분씩만 투자하면 되므로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양치질처럼 일상의 루틴으로 만들면 됩니다. 또한 전반적인 건강 관리도 함께 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적절한 체중 유지,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등 모든 것이 성 건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에 변화가 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관리를 통해 이러한 변화를 늦추고 나이가 들어서도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성생활은 단순히 신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서적, 관계적인 측면도 포함합니다. 파트너와 솔직하게 대화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에 대한 태도도 중요합니다. 성을 수행이나 의무로 보기보다는 즐거움과 친밀감의 표현으로 보는 것이 건강합니다. 완벽한 발기나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전반적인 경험과 친밀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골반저 근육 운동, 즉 케겔 운동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이 간단하지만 강력한 운동이 남성 건강, 특히 성기능과 배뇨 기능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케겔 운동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확한 근육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변을 멈추거나
항문을 조이는 느낌으로 골반저 근육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 올바른 방법으로 운동해야 합니다. 복부, 엉덩이, 허벅지는 이완하고 골반저 근육만 수축합니다. 호흡을 멈추지 않고 자연스럽게 호흡합니다. 셋째,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에 3세트, 한 세트에 10회 정도를 목표로 매일 실시합니다. 효과를 보기까지는 4주에서 6주 정도 걸립니다. 넷째,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입니다. 처음에는 3초 수축, 3초 이완으로 시작하여 점차 10초까지 늘려갑니다. 다섯째, 다양한 변형 운동을 시도합니다. 빠른 수축, 계단식 수축, 자세 변화 등으로 근육에 다양한 자극을 줍니다. 여섯째, 일상생활에 통합합니다. 출퇴근 시간, 사무 시간, 화장실 이용 시 등을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운동합니다. 일곱째, 다른 건강 관리와 함께합니다. 유산소 운동, 건강한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 등을 병행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여덟째,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6주 이상에도 효과가 없거나 다른 증상이 동반되면 전문의와 상담합니다. 케겔 운동은 특별한 장비나 비용이 필요 없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매우 강력합니다. 수많은 연구와 임상 경험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발기부전이나 성기능 저하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것은 매우 흔한 문제이며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케겔 운동은 그 해결책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효과가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하다 보면 몇 주 후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발기가 더 강해지고 지속 시간이 늘어나고 사정 조절이 개선되고 배뇨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감이 회복되고 파트너와의 관계도 개선될 것입니다. 케겔 운동은 단순히 성기능 개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남성 건강을 증진하는 운동입니다. 골반 부위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전립선 건강을 유지하며 배뇨 기능을 향상시키고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케겔 운동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몇 주 운동해서 증상이 개선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것을 평생의 습관으로 만들어 지속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반대로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단련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골반저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몇 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양치질하는 시간, 출퇴근하는 시간, 광고 시간 등을 활용하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투자가 여러분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케겔 운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추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운동 전 준비 운동을 하세요. 골반 주변을 가볍게 스트레칭하고 심호흡으로 긴장을 풀면 더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관절 회전, 골반 기울이기 등의 동작이 좋습니다. 둘째, 시각화 기법을 활용하세요. 운동하면서 골반저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마치 엘리베이터가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처럼 또는 꽃이 피었다, 오므라드는 것처럼 상상하면 근육 조절이 더 쉬워집니다. 셋째, 운동 일지를 작성하세요. 언제, 몇 회, 어떤 변형 운동을 했는지 기록하고 느낀 점이나 변화를 적어두세요. 이것은 동기부여가 되고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목표를 설정하세요. 단순히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면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4주 후에는 10초간 수축 유지하기, 8주 후에는 발기 강도 개선 느끼기 등입니다. 다섯째, 파트너와 함께 하세요. 파트너에게 케겔 운동에 대해 알리고 때로는 함께 운동할 수도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도 케겔 운동이 매우 유익하므로 커플이 함께하면 서로에게 동기부여가 됩니다. 여섯째, 앱이나 타이머를 활용하세요. 케겔 운동을 도와주는 스마트폰 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앱들은 운동 시간을 알려주고 진행 상황을 추적하며 알림을 보내주어 규칙적인 운동을 돕습니다. 일곱째, 보상 시스템을 만드세요. 일정 기간 꾸준히 운동했을 때 자신에게 작은 보상을 주세요.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나
영화를 보거나 새로운 것을 구매하는 등 긍정적인 강화를 통해 습관을 만들어갑니다. 여덟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루 이틀 빠뜨렸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누구나 완벽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작은 실수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홉째, 성공 경험을 축하하세요. 작은 변화라도 느껴지면 스스로를 칭찬하세요. 밝기가 조금 더 강해졌다거나 수축 시간이 늘어났다거나 배뇨 조절이 좋아졌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그것을 인정하고 기뻐하세요. 열째, 지식을 공유하세요. 케겔 운동의 효과를 경험했다면 주변의 다른 남성들에게도 알려주세요. 물론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말이죠. 많은 남성들이 이런 정보를 필요로 하지만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릅니다. 케겔 운동의 효과는 단순한 추측이나 일화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되었습니다. 몇 가지 주요 연구 결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2005년 영국 브리스톨 대학교의 연구는 매우 유명합니다. 발기부전을 겪는 55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했는데 참가자들은 3개월간 골반저 근육 운동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40%가 정상적인 발기 기능을 회복했고 35.5%는 상당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75% 이상이 긍정적인 결과를 경험한 것입니다. 2014년 발표된 체계적 문헌고찰에서는 조루 치료에 대한 케겔 운동의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여러 연구들을 종합한 결과 골반저 근육 운동이 조루 치료에 효과적이며 참가자들의 평균 사정 시간이 31.7초에서 146.2초로 약 4.6배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2010년 이탈리아에서 수행된 연구에서는 만성 전립선염 환자들에게 골반저 근육 운동을 처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증상이 상당히 개선되었고 삶의 질도 향상되었습니다. 전립선 절제술 후 요실금에 대한 연구들도 많습니다. 2007년 코크안 리뷰에서는 골반저 근육 운동이 전립선 절제술 후 요실금 회복을 촉진하고 회복 기간을 단축시킨다고 결론지었습니다. 2011년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발기부전 약물과 케겔 운동을 병행했을 때 약물만 사용한 경우보다 효과가 더 좋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케겔 운동이 다른 치료법과 함께 사용될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2017년 발표된 메타 분석에서는 골반저 근육 운동이 발기부전, 조루, 요실금 모두에 효과적이며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안전한 치료법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케겔 운동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치료법임을 보여줍니다. 의학계에서도 케겔 운동을 남성 성기능 장애와 배뇨 장애의 1차 치료법 중 하나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이름이나 신호는 밝힐 수 없지만 케겔 운동으로 삶이 변화한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한 40대 남성은 당뇨병으로 인한 발기부전으로 고민하다가 케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2주는 별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5주 차부터 발기가 조금씩 강해지는 것을 느꼈고 3개월 후에는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0대 조루로 고민하던 한 남성은 케겔 운동과 함께 호흡 조절, 마음 챙김 기법을 병행했습니다. 8주 정도 후부터 사정 조절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자신감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케겔 운동이 단순히 신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전립선 수술을 받은 60대 남성은 수술 후 요실금으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담당 의사의 권유로 케겔 운동을 시작했고 6주 만에 요실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는 수술 전부터 운동을 시작했더라면 회복이 더 빨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0대 남성은 나이가 들면서 점차 약해지는 발기로 고민했습니다.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동시에 케겔 운동을 시작했는데 약물만 사용했을 때보다 효과가 훨씬 좋았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 케겔 운동을 평생의 습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보여주는 공통점은 꾸준함의 중요성입니다. 모두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꾸준히 운동하면서 점차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신체적인 것을 넘어 자신감 회복, 관계 개선,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골반저 근육 운동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이론부터 실천까지 모든 것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를 알고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효과가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연구와 임상 경험, 그리고 실제 사람들의 경험이 케겔 운동의 효과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의사나 약물이 도와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건강을 만드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노력입니다. 케겔 운동은 그 노력의 일부입니다. 하루에 몇 분만 투자하면 되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것을 활용하여 더 건강하고 더 자신감 있고 더 만족스러운 삶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적절한 관리와 노력으로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도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케겔 운동이 그 여정의 동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성건강은 전반적인 건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인정하고 해결책을 찾고 실천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입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비뇨의학과 전문의나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그들은 여러분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파트너와 소통하세요. 성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트너와 솔직하게 대화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케겔 운동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평생의 습관으로 만들어 지속적으로 건강을 관리하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골반저 근육을 찾고 수축하고 이완하세요. 하루에 3번, 한 번에 10회씩만 하세요. 4주 후, 6주 후, 3개월 후에 여러분은 오늘의 여러분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